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디스 부정적 CPI로 나타내봤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부와 함께 오늘 밤 발표될 CPI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10월 CPI는 3.3%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9월에 비해서 다소 완화된 수치입니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들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월가의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슈들 속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 미국의 CPI 지수가 10시 반에, 밤 10시 반에 발표가 되죠.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 것 같고, 또 무디스가 신용 등급에 대한 좀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등급 전망 하향 조정 소식에 저는 좀 놀랐거든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미국의 주가가 완전 폭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갑자기 이 국채라든가 그다음 CPI 지수가 뭐 괜찮고 나올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나오면서 주식은 다시 반등을 한 모양새였어요. 또 미국의 정부 셧다운 우려도 투자자들은 좀 베팅을 약간은 꺼리고 있는 상황.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혼재해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 상상인지권 리서치센터의 신월 투자 전략 팀장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장 우려했거든요. 그러니까 셧다운 때문에 저번에 한번 피치에서 등급을 내려버렸잖아요. 네, 정확히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디스나 뭐 스탠다드포스나 이 정도 급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신용 등급에 있어서. 근데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이 AAA로 유지를 하지만 재정 적자와 정치적 양극화 이후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려버렸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사실 꽤 큰 타격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라는 것은 네네. 이제 한 번만 더 그런 의미로 네, 해석하는군요. 또는 두 번, 좀 여러 번이나 또는 한 번의 경우가 더 발생할 경우에는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네.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음으로 보시는 게 적절하겠고요. 이미 3대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이죠. S&P는 2011년도에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내렸고요. 네네. 피치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올 여름에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무디스만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무디스도 그 당시에 이 셧다운 리스크가 고조되고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급을 내린다라고 네. 경고를 하면서 정부 신용 등급은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지역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시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 약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에 대한 경고음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에는 정치 시스템의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거의 네. 매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미국의 약간 병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안 고쳐질 것 같은데요? 병폐인 동시에 네네네. 미국 헌법상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미국 정치의 근본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상수로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디스의 이번 등급 전망 하향 조정이 크게 이상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결국 올 것이 오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앨런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평가 우리는 거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거부를 하는 건가요? 그게 뭐 너희들의 생각이다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옐런 재무부 장관 과거에는 연준의 의장이었지만 네. 지금은 재무당국의 재정당국의 수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의 신용 등급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하면 인정하겠지만 좋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재정당국의 수장의 코멘트로서 부적절하겠죠. 다만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그들의 평가 매트릭스에 의해서 등급 전망과 등급을 상향하거나 하향 조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부분들은 신용평가 기관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옐런 재무부 장관의 입장에 있어서는 크게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발언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냥 정부 기관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멘트였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런 채무 불이행 문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물론 결국에 마지막에 타결이 되죠. 사실 채무 불이행이 실제 이행된 거는 거의 없지 않나요? 한 번 있었죠, 오바마 때. 뭐 셧다운은 셧다운 해본 적 종종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이 장기화되어서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 집행과 같은 부분들이 아예 올스탑이 되는 경우는 뭐 장기화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 네네. 그냥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타결이 되죠. 통과가 네. 되고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정치적인 양 극단의 대립이 워낙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 강경한 세력들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쵸. 예.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졌다. 과거에는 공화당, 민주당만 대립해도 머리가 아팠었는데 네네. 지금은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세게 붙겠죠. 뭐 맞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신용등급이 진짜 강등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 강등이 된다면 주가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피치의 별로 신용 없었어요. 등급 하향 조정도 있었겠지만 네네네. 이제 무디스까지 된다라면은 일시적인 타격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 왜냐? 예. 셧다운 리스크가 증폭이 되었을 때 등급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이제 전 3대 신용 평가 기관 모두 AA 플러스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참가자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 이슈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팩터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주가 하방 압력의 요인으로 평가하기엔 좀 다소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 IMF 세대이기 때문에 그 무디스 신용 등급에 대한 약간 안 좋은 감정들이 있어요. 뭐 내린다고 하면 괜히 지레 겁부터 먹고 뉴스에서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등급을 어떻게 내렸느니 뭐 S&P가 어떻게 했느니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진짜 엄청나게 힘든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자, 이제 CPI 지수 이야기 할 텐데 오늘 발표잖아요. 10시 네. 반에. 이 방송 생방 이후로 이제 잠시 후면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시장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헤드라인 CPI는 YOY 기준 전년 동월 대비 3.3% 예상하고 있고요. 네. 코어 CPI 근원 물가는 4.1%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헤드라인 CPI가 0.1% 상승하겠고요. 코어 CPI는 0.3% 정도입니다. 여기 숫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의 오름폭 축소세가 어느 정도로 되느냐. 그런데 여름 지나서 가을까지 공급층 요인, 유가가 좀 불안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최근 들어선 4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안정화됐죠. 그 전까지는 유가가 올라오면서 헤드라인 CPI가 지난달에 3.7%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어 CPI, 그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농축산품, 그러니까 신선식품을 제외한 물가가 그렇죠.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4.1%였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희석이 되면서 헤드라인 CPI는 좀 내려가는데 코어는 거의 플랫하게 평평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이제 물가의 흐름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약간 정체돼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이 변동성이 높은 거는 올라갔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변동성이 낮은 근원 물가 자체가 그렇게 잘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네. 이것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오름폭의 축소세가 과연 진행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연준의 긴축 정책이 언제 일단락이 될 것인지 한 번 더 이러다가 만약에 다른 물가 상방 요인이 나타나면은 연준은 언제든지 또 그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코어 CPI가 왜냐면 저는 미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가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미국 친구는 아니고요.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 간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물어보는데 월세가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뭐 근데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는 가격도 많이 올랐다. 네. 뭐 그런 예약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근데 우리가 또 CPI 지수를 보는 이유는 사실 금리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이 미국의 기준금리 FOMC 회의에서 과연 12월 달에 어떤 발표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도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 네. 내년에 뭐 인하할 거다부터 시작해서 뭐 내년 초에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다. 아니다. 12월에 인상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네. 좀 봐야겠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의견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네. 그만큼 시장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어렵다라는 거죠. 나타내고요. 예.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한 방향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쏠려 있었던 부분들이 금리 인상, 동결 장기와 금리 인하로 분화가 되었다라는 건 다양한 가능성이 아직 잠재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아우,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인상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네. 정말 너무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특히나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IB 중에서 UBS는 내년도 3월에 금리 인하,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내년도 2분기를 예상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아직 IB들이 다 모든 의견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관건은 IB가 아니라 연준이겠죠. 그렇겠죠. 연준의 점도표는 9월 달에 발표가 되었고요. 11월은 스킵하게 됩니다. 그럼 12월에 나오는데 일단 9월 달에 연준의 점도표는 23년 말이 5.6%로 지금의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서 1회 추가 인상을 아직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4년도는 두 번의 금리 인하, 그리고 25년은 4.5회의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3.9%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IB들이 금리 인하 전망치가 나왔다라는 점은 12월에 23년도 말에 금리 전망치는 아마도 금리 인상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네. 5.5에서 평균치인 5.4로 집계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24년 말에 금리 전망치는 5.1보다 낮은 4.7 또는 4.9에서 수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내년 5월, 6월부터 두 번 정도 하락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직 네. 정확한 시점은 짚기 어렵겠지만 네네네. 내년도 빠르면 2분기, 음. 보통이면은 3분기 정도에서 금리 인하는 2, 3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12월에 금리를 한 번 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두 번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발표했을 때요. 그러니까 한 번 올렸고 11월 이제 동결했고 12월 남았는데 네. 12월에 그러면 올릴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금리를? 현재는 시장 참가자들은 네. 동결을 바라보고 있고요. 네. 약 10%의 참가자들만 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2회 연속 금리가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스탑까지는 아니겠지만 네네네. 스킵은 아니고 포즈로 가는 잠시 일시 멈춤의 상태가 조금 길어지고 있다. 근데 일시 멈춤을 하다가 기억나시는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 네네. 플레이어를 쓰다 보면은 멈춤했다가 이거 계속하면 삐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스탑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은 스탑으로 가기 위한 과정 중이 아닐까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카세트 테이프 이야기는 잘 모르겠네요. 전 그 세대가 아니었어. 농담입니다. 예. 오토리버스도 알고 다 압니다. 저도. 예.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러면 12월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고 넘어가면 내년 초에 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초에 금리를 올린다라면 조금 네.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설명이 조금 논리적으로 네,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구성이 예. 좀 약해지겠죠. 네네네. 그렇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배제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두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higher and longer 또는 higher for longer이거든요. 그런데 방점은 longer다.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게 방점이고 여기에서 물가 상방 요인이 리스크가 나타난다라면 네네. 연준은 언제든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는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또 무슨 말을 할지 한마디 한마디에 다 분석해서 과연 어떻게 갈지 한 번 더 올린다는 거예요. 올해 2번 올린다고 그랬죠. 근데 안 올리고 또 내년에 올릴지도 모른다고 하고 또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년에 안 올리고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렇다 보면 내년 2분기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것도 또 바뀔 수도 있고 이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이게 진짜 구름 속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제가 신월 팀장님한테 따지는 건 아니고요. 네. 하도 그 연준 의장님께서 좀 답답하게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참 네네. 시장 참가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금리에 대한 정확한 이 길라잡이 역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 나가고 있죠. 자, 이분께 오늘 이재용님 생일입니다. 축하드려요라고 보내셨네요. 이분께 졸탄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